SK텔레콤에서 분사한 신설법인 티맵 모빌리티가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22년에 렌터카, 차량 공유, 그리고 택시, 킥보드를 아우르는 구독형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일 그런 예정인데요. 특히나 출퇴근 시간에 서울과 경기 지역을 30분 내로 오가는 플라잉카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차 시대, 과연 빠르게 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가는 길에는 나날이 산적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티맵 모빌리티 이슈 분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티맵 모빌리티 말은 어렵지만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동안 대리기사 부를 때, 택시 부를 때 여러분 쓰시던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SK텔레콤에서 이제 분사한 티맵 모빌리티인데요. 지금 그동안은 카카오가 선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혜리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 티맵 내비게이션으로 아마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확대 순순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이 모빌리티 사업단을 분사를 해서 티맵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신설 법인을 독립적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건데요. 모빌리티 전문 기업으로서의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티맵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렌트카라든지 주차, 데이터, 그러니까 관련된 데이터라는 이런 모빌리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면 관련된 모든 사업을 영위를 하겠다라는 출사표를 내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합 ICT 회사로 변모하겠다라는 첫걸음을 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 티맵 모빌리티가 한 1조 원대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향후 5년 내에는 4조 5천억 원대까지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이 티맵 모빌리티를 분사했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네, 당연히 그 이유가 있겠죠. 네. 이 통신에만 주력하던 구조에서 탈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몸집을 조금 가볍게 하다 보면 신성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국내 업체들과의 협력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좀 더 원활하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일환으로 미국 차량 공유 업체로 잘 알고 계실 우버와의 네. 협력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택시 호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영위하는 합작 회사를 또 성립할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건데 그냥 다 하겠다라는 느낌 같아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아마 SK그룹, SK텔레콤이 이런 종합 모빌리티 기업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결심을 세운 것은 네. 아마 티맵을 통해서 뭔가 이뤄낸 성과들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그 플랫폼 속에서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선보여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네, 네. 티맵 역시 국내 1,3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이것을 티맵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 우리 모빌리티 어떤 분야의 모든 어떤 산업들, 아우를 수 분야들, 있다. 항목들을 네. 다 아우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티맵이 해오던 그런 사업들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네. 다 아실 겁니다. 국내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로는 국내 1위 업체이고요. 네. 그리고 택시 호출에서도 카카오에 이어서 2위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안내나 주차장 사용 같은 여러 가지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들을 이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이 모빌리티 플랫폼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 그런 자신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렌터카와 차량 공유, 택시, 그리고 대중교통, 주차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구독형 서비스로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또 플라잉카, 도심 항공 모빌리티로도 알려져 있는데 네. 서울과 경기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로 날아갈 수 있는 우리가 상상으로만 네. 해왔던 그 플라잉카가 과연 또 모빌리티의 혁신과 더불어서 우리 현실로 다가올지도 상당히 기대되는 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사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조금 움찔할 만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사실 그동안 이게 통신사로만 국한되지 않고 어떤 좀 신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자율주행, 뭐 5G 이런 신사업들을 계속해서 이제 펼쳐나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에게는 굉장한 경쟁 또는 뭐 이렇게 무서움으로 또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게 네.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뭐 이미 카카오가 카카오 택시를 통해서 상당 부분 좀 장악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대차 그룹도 얼마 전에 이 네.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원대한 그런 네. 청사진을 또 밝히기도 했고요. 소카 같은 경우도 타다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계속 혁신하겠다는 그런 시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런 대기업들이 참여하면서 국내 모빌리티 시장의 경쟁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 택시가 역시 팀앱 모빌리티로서는 최대 경쟁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보면은 팀앱 입장에서는 내비게이션 쪽에서는 팀앱이 월등히 앞서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반면에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는 역시 카카오 택시가 그러네요. 앞서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결국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는 팀앱 모빌리티와 카카오 모빌리티의 결국은 정면 승부가 네. 뭐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현대차 그룹이나 또 소카 이런 업체들이 경쟁에 가세하면서 더 후끈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같은 모빌리티 관련 기술 혁신에서도 LG U+나 KT 같은 이동통신사들, 기존의 통신업에 집중해오던 통신사들이 이제는 그런 모빌리티 관련된 기술 혁신에도 아주 발빠르게 투자를 하고 또 경쟁을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SK텔레콤 입장에서도 팀의 모빌리티가 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팀의 모빌리티가 뭐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기존 업체에 비해서 충분히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IPO 이 계획도 밝힌 바가 있잖아요. 좀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희 기자. 네. 그러니까 SK텔레콤의 자회사가 팀의 모빌리티인데 앞으로 5년 안에 IPO를 추진하겠다 네. 이렇게 계획을 밝혔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기업 가치 1조 원 상당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 그 재원을 투자 유치해서 받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사모펀드 시장에서 별다르게 호응을 하지 않고 있어서 투자에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가능성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18일에 있었거든요. 예비 입찰이 있었는데 딱 2곳만 응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사업 성장성이나 수익성을 보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 팀앱 같은 경우에는요. 내세우는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 개를 봤는데 그중에서 내세우는 강점이 그 지도, 그 팀앱이니까요. 지도와 그리고 우버의 그 경험, 기술력 이건데 그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서비스는 기존의 뭐 카카오나 타다와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간파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자회사들을 굉장히 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 자회사들을 독립 경영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자신은 중간 지주회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번 팀의 분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앞으로 자회사 IPO들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막히면 약간 또 난항을 겪을 수 있겠죠. 이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팀앱을 이용하는 기존 택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게 호출 수수료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이 수수료 줄다리기는 계속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통신주라든지 모빌리티 관련주에 대한 또 흐름이나 전략도 좀 갖고 가고 싶으실 텐데 이제 좀 준비하셨죠? 네. 그러니까 오늘 그 배당락입니다. 배당락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강세다. 장초반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통신주는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SK텔레콤이 이 배당 수익률이 한 4% 정도이거든요. 전통적인 고배당주인데 그래서 오늘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효과상 보통 1월 중순쯤에는 다시 반등하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는 내년에 이제 이익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과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현재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이동차 수단에서 넘어가서 뭐 차량 공유나 미래차 우리가 뭐 플라잉카 얘기도 했지만 플라잉카나 그리고 자율주행 의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모빌리티 관련주로 불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 드론 관련주나 플라잉카 관련주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생 중입니다. 막 네. 예, 태어나고 탄생하고 막 이런 부분이라서 지금 시장 대비 지수가 뚜렷하게 강세름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다만 내년 5G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4차 산업의 하나의 이 통신주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자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자회사 상장 이슈로 그래도 통신 섹터에서는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네, 가능성이 내년에 있다라는 판단 나왔습니다. 네. 뭐 기존에 이제 서비스를 해오던 업체와 얼마나 차별화를 하느냐가 이제 성공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울의 그 출퇴근 지옥 아닙니까 그 시간 네.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좀 이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좀 기대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소개한 그 모빌리티 사업에 있어서는 이 근로자 여러분의 뭔가 사망 사고는 사실 적은데요.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건설 현장에서는 사실 이 근로자분들 사망 사고 소식이 계속해서 좀 접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어오는데 이 관련법이 이제 국회를 이제 통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이슈에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